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두 나라의 국방 방산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조속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의 퇴역 초계함 제천함의 베트남 양도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경기도 포천시 다락대 훈련장에서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 탑팀 선발을 위한 전투사격 경연대회를 치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운용 능력과 팀워크를 선보이며 실력을 겨뤘습니다. 역사와 함께해온 태극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태극기 함께해온 나날들이 오는 11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선 태극기의 탄생부터 광복 후 2002년 월드컵까지로 나눠 근현대사 속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우리나라를 방문한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12일 국방부에서 만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양국 장관은 먼저 국방부와 군 차원의 정례 협의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양국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빠른 시일에 국방협력 MOU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양국의 방산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국방부와 베트남 해군은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 한 척의 양도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계함을 양도하며 양국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발전시켜온 두 나라 관계를 국방과 방산협력으로 더욱더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UFS 연습을 앞두고 공군 10 전투비행단을 찾아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합연습을 빌미로 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전투기량을 높이면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상시 출격 가능한 작전 수행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한군 전쟁수행 모의본부를 방문해 변화하는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참과 유엔군 사령부 장병들이 어제 우호 증진 행사를 열고 2025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의 성공과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유엔사는 올해 창설 75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시작되는 2025 UFS 연습에 회원국들을 참여시킵니다. 이를 앞두고 손정한 전략기획본부장 등 합참 주요 지휘자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유엔사 회원국 증원요원들과 만나 우위를 증진하며 2025 UFS 연습에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유엔사 장병들은 전반기 2025 자유해방패 연습에도 함께했습니다. 당시 합참은 유엔사 증원요원을 위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커피차를 제공하며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국 해군 호위함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회 방문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2일 주한 영국 대사관에 따르면 영국 리치몬드함이 부산항에 입항했고 11일엔 군수지원함 타이스트링함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두 함정은 영국 해군이 올해 약 8개월 일정으로 인도태평양 일대를 순회하는 하이마스트 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대사관은 두 함정의 부산 입항은 한영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려는 영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함정들이 2주간 부산에 머물며 다양한 문화와 외교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K2 전차와 K21 장갑차에 최정예 탑팀을 선발하기 위한 전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실사격과 함께 주특기 평가도 진행하며 기계화 전력 운용의 최강자를 가렸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신 완료. 5탄 사격!
경기도 포천 다락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육군 7기동 군단의 K2 전차와 K21 장갑차 탑팀 선발 실사격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사단 자체 경연대회를 통해 선발된 K2 전차 8개 팀과 K21 장갑차 3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운용 능력과 팀워크를 겨뤘습니다. 7기동군단은 전군 유일무이한 K2 전차를 보유한 부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향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교육훈련 붐 조성으로 한층 발전하는 부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는 지난달 28일부터 궤도 고장 시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궤도 분리 및 연결 평가를 비롯해 밀폐 조종, 승무원 훈련 등 상황 조치와 연계한 주특기 훈련을 평가했습니다. 이어지는 전투 사격에서 한 팀당 주어진 탄수는 단 6발. 전투 상황과 연계해 이동 고정 표적에 대한 전차포 사격과 장갑차 주포 사격을 통해 팀별 사격 정확성과 신속성, 안전 통제 능력 등이 평가됐습니다. 팀원들 간 유기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와 전후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동군단의 핵심 기동 전력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대는 우리나라 핵심 전력인 K2 전차와 K21 장갑차를 운용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매 순간 평가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군단 탑팀으로 선발된 부대는 육군 최정예 전투원 300에 참가해 또 한 번 최고의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승효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육군과 통일부가 호국미술대전 역대 수상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통일전망대에서 처음 열린 전시회는 예술을 통해 호국과 애국의 가치를 되새기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회식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 침략에 대한 항거를 보여준 윤봉길 의사의 충의 정신을 담은 캘라그라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조형물까지 작품마다 깊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비목이라는 한 단어가 한쪽에서는 힘있는 글씨로, 다른 한쪽에서는 고요한 사진 속 풍경으로 표현됩니다. 같은 주제라도 표현 방식과 작가의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호국, 기억의 조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회부터 14회까지의 회화, 조소, 사진 등 역대 수상작 48점이 전시됐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은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일한 호국미술 공모전으로 예술을 통해 국민과 장병이 소통하고 안보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체육이라는 작품이 인상에 남습니다. 이렇게 전쟁 뒤에는 숨겨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열심히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뚫려있던 한반도 무연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조형물을 통해서 애국심을 더 구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한 번쯤 다들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요. 되게 멋있었어요. 이런 거 멋지게 보여주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육군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대표적인 통일안보 관광지인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려 국민과 장병 누구나 호국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장기간 상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초기 양식의 태극, 청색으로 표현된 사괴. 1900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공개됐습니다. 1923년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등을 지낸 김붕준과 그의 아내 노영재가 만든 태극기.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태극기 특별전. 140여 년의 세월, 역사 속 태극기들을 선보였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우리 역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던. 태극기마다 담겨있는 사연도 눈길을 끕니다. 대한제국의 근대식 군함 광제호의 태극기는 경술국치 하루 전 남몰래 보관돼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구축함 대전함의 태극기는 함장이 마지막 근무날 국가를 위한 공로로 동료로부터 받은 겁니다. 국군 용사, 백두산 봉우리 등의 문구가 눈에 띄는 태극기에는 6.25 참전 장병들의 무운을 바라는 마음, 굳건한 다짐이 담겼습니다. 장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쌓고 그리고 또 하나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쓰기도 하고 동료를 응원해주는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전에서는 누구나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한 태극기 18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210여 점의 태극기 관련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의 역사를 보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신을 일깨워주는 태극기. 과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특별전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독립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킨 선조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6개국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이 방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쓴 신문, 일기, 편지 그리고 태극기까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선조들의 기록물을 눈에 천천히 담으며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을 비롯한 6개국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이 방한하는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선조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분들의 뜨거운 독립운동이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온 튼튼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38년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 일본 유학 중에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계속해 붙잡혀 옥고를 치른 이하전 지사. 이하전 지사의 가족들은 그가 별세한 뒤 안장될 대전 현충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자랑스러운 것들 많이 본 것들을 저희 딸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국내 한인사회에 많이 전달하려고 해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4세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My grandma tell me a lot information about my grandfather. When I watched this information, I understand how important it was.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는 국외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한국 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해왔으며 지난해까지 21개국 987명의 후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립정신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역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독립유공자들이 펼친 끊임없는 독립전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연중기획 전적지를 찾아서 오늘은 독립전쟁의 시작점인 대한제국 군대 해산 그리고 남대문 전투를 다룹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1907년 8월 1일 10시 대한제국군 시위대 주둔지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순종 황제의 군대 해산 조치기 반포됩니다. 일제히 강압으로 이루어진 이 조치에 일연대 1대 대장 박승환 참령은 유서를 남기며 자결했고 대한제국 시위대는 일본군과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해산 당시 창덕궁 앞에 주둔하던 부대는 일본군에게 바로 제압되었지만 덕수궁을 지키기 위해 서소문 옆에 주둔하던 박승환 참령의 부대가 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 자신은
지휘관으로서 황제의 명을 따르지만 내 밑에 있는 부하 병력들은 실제 일본군과 과감하게 싸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병영은 이미 포위당했습니다. 심지어 대한제국의 수도 한양을 지켜야 할 숭례문 망루에는 일본군 기관총이 설치돼 저항하는 대한제국군에게 사격을 가했고 지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한제국군은 결국 제압당했지만 성벽과 서소문을 넘어 탈출에 성공한 장병들은 무려 30%에 달했고 그대로 대부분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격렬한 저항은 전신을 타고 프랑스에도 알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분쟁이라는 한 장의 사파가 그려졌습니다. 공격적인 자세의 착검한 일본군과 방어적인 자세인 대한제국군, 일본군 군화 밑에 처참히 쓰러진 군인, 검게 치솟는 화염을 배경으로 걸려있는 태극기는 이 공간의 주인이 대한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밑에 쓰러진 군인처럼 군대는 해산됐지만 대한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저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산된 군대가 참여한 정미의병은 앞선 의병과는 다르게 군대다운 체계와 무장을 갖출 수 있었고 독립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군대는 의병과 함께 독립군으로 발전했고 독립군은 다시 광복군으로 발전, 태극기를 되찾기 위해 싸우며 국군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8년이 지난 지금 애국지사들의 노력으로 광복된 대한의 땅에서 국군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달고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전략사무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간의 합동작전인 독수리 작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수리 작전은 1945년에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한국 광복군이 추진했던 비밀연합작전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작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이었냐면 1945년 초여름에 광복군들이 잠수함과 낙하산을 타고 독수리처럼 한반도의 5개 지점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산업시설, 지하운동 규모 같은 첩보를 수집하고 OSS와 연락을 해서 무기를 비행기로 운반해서 적 후방에서 무장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케일 굉장히 크네요. 이거 무조건 잘 됐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을 OSS에 먼저 제안한 사람은 당시에 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입니다. 이범석 장군이 이 작전을 제안했을 때 미국이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 중국, 소련이 일제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자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로 하는데요. 이때 세운 작전이 바로 첩보였습니다. 누군가 일제를 상대로 미국의 유리한 정보를 빼와야 하는데요. 미국이 선택한 건 한국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다 보니까 훈련이 아주 빡빡하게 진행됐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요. 훈련은 미군이 담당했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신분을 위장하는 방법,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미행을 따돌리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스파이 훈련을 받았고요. 폭파, 사격, 비행, 잠수, 비밀리에 강을 건너는 방법, 밧줄 하나의 의지에 절벽 오르내리기, 이런 고강도의 특수훈련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비밀 정보 요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출발 명령만 떨어지면 독수리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대원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준비는 완료됐고 출발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숨막힐 듯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독립전쟁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온 것이다. 이때의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해줬과는 또 다른 긴장감이었다. 손꼽아 출발 명령만 기다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죠.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연합국 측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 작전은 날개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진짜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8.15)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저절로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만약에 광복이 조금만 늦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래서 이 땅에 광복군이 예정대로 들어올 수만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 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서 우리의 손으로 조국 광복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비록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 작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미연합 작전이었습니다. 훗날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한미가 함께 싸우고 동맹으로 발전하게 된 걸 보면 어쩌면 양국의 관계가 필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의병에서 시작해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지금의 국군으로 이어진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운용하는 육군 수도군단 항공단 202 항공대대가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 축하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대는 1995년 7월 29일부터 단 한 건의 항공사고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기간 누적 비행 거리는 약 1166만 7,600km에 달하며 이는 지구 291바퀴를 도는 것과 맞먹는 거리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가 법륜스님을 초빙해 마음치유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5월 발생한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장병과 군무원, 군 가족들이 겪은 슬픔을 치유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아픔을 보듬고 격려했으며 증문즉설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은 장병들이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우며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무청과 방위사업청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엔 57개의 팀이 참가해 군 장병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7개 팀이 선정됐으며 주최 측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정책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 옹진군에는 호우경보가, 수도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번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영서 북부로는 최대 2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사천은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강수, 저온고 및 강풍으로 작전에 영향이 있겠고 서해와 남해의 높은 파고로 해상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